안녕하세요. 뼈 때리는 닥터정의 닥터정. 미코 최입니다. 오늘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여성 질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미코 최는 기억나요?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어디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임신했을 때부터 뭐 아기 무게도 있고 저도 살도 좀 많이 찐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일단 제일 많이 아팠고 그리고 뭐 무릎을 계속 이제 굽혔다 폈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팠고 그리고 아기 낳고 나서 출산 이후에는 또 아기를 안고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런지 손목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 그리고 골반도 앉아 있어도 힘들고 서 있어도 힘들고 뭐 누워 있어도 힘들고 골반 쪽, 엉덩이 쪽 이쪽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다 아프다고 해서 좀 그런데 진짜 그때는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방금 미코체가 그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본인이 느꼈던 아팠던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말한 거에 다 있습니다. 보통 이제 출산 또 그리고 임신하게 되면 아픈 곳들이 대부분은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허리, 요통이라고도 하죠. 허리 통증이고 두 번째가 손목, 특히 엄지 쪽을 많이 아파하세요. 그런 거. 세 번째가 무릎 통증. 무릎 통증 중에서도 주로 이제 무릎을 구부리거나 어디 앉을 때 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번째로는 이제 출산하고 나서 골반이 조금 틀어진 것 같다. 골반 틀어짐. 이렇게 보통 네 가지의 증상들을 호소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미코 씨가 말씀해 주셨는데 허리 통증이 보통 많이 가지고 계시죠. 임신하신 분들 그리고 출산하신 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허리 통증이라는 게 임신과 출산하신 분들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좋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임신한 상태에서 그리고 출산한 상태에서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보다는 안 좋은 자세를 말씀을 드리면 허리를 많이 숙이거나 하는 자세들은 조금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짚거나 할 때도 항상 무릎을 굽혀서 짚는 게 좋고, 남편분들 대신 짚어주셔도 되고 설거지 같은 경우도 고개를 많이 숙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못했지만 남편분들이 닥터정 많이 했어요. 많이 도와주시면 허리 통증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허리 통증이 사실 가볍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밑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허리를 갑자기 구부리거나 그런 과도한 동작을 하다 보면 심하게는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허리 염좌라고 할 때 한국말로는 삐었다고 하는데 그 염좌로 인해서 극심한 통증, 뭐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간과하지 마시고 항상 뭐 주의하시고 안 좋은 자세는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걱정되는 게 그냥 저처럼 이렇게 방치해도 괜찮은가요? 딱히 이렇게 증상이 크지 않으면? 미코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죠. 왜냐면은 살도 금방 빠지셨고 많이 찌지도 않으셨고. 많이 찌지 않았다니. 네, 많이 안 쪘죠. 못 보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집에 안 들어와서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중 변화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경하게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유독 또 굉장히 체중이 많이 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허리 통증도 지속적으로 계속 호소하게 되고 만성적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자세들은 꼭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코체는 무릎 통증 어땠어요? 뭐 증상이라든지 뭐 어떤 게 불편했어요? 그때 제가 무릎 앞쪽이 너무 아파서 이제 뭐 솔직히 화장실 가도 앉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건지 궁금하니까 물론 남편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남편이 또 바빴을 때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왜 아픈 건지도 모르겠고. 미코체는 무릎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무릎의 앞쪽 아프다고 하시고, 이거는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연골연화증입니다. 출산에 맞춰서 임산부들은 조금 연골도 좀 약해지고 말랑말랑해진 상태인데다가 체중이 뭐 10에서 뭐 15kg, 많게는 뭐 20kg까지 찌시니까 태아감 무게까지 같이 해서 하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연골도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시니까 연골이 약해지고 통증이 생기는 연골연화증이 생기기 굉장히 쉽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거기에 되게 안 좋은 자세라든지 아니면 도움이 되는 자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연골연화증 같은 경우에는 무릎의 대퇴사두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뭐 요즘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뭐 스쿼트라든지 런지, 레그프레스, 뭐 스태퍼 이런 운동들은 다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어요. 하중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무릎을 조금만 구부리고 대퇴사두근을 키울 수 있는 뭐 세미 스쿼트,
특히나 이제 임산부들은 하중이 많이 늘어난 상태여서 세미스컷보다도 덜 하셔도 돼요. 거기다가 이제 뭐 사이클 같은 경우도 안장을 조금 높게 해서 무릎을 덜 구부리면서 대퇴사두근을 키우는 운동, 이런 운동들이 도움이 되고요. 가장 안 좋은 거는 뭐 계단이라든지 쭈그려 앉는다든지 무릎을 구부리는 행동들,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옆에 있는 남편분들의 도움이 어떻게 보면 절실하죠. 애기도 대신 안아주고 물건이 떨어져도 대신 집어주고. 저는 못했지만 하세요. 그리고 아까 미코체가 손목도 아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요? 뭐 어떻게 아팠었어요, 손목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손목이 뭐 이렇게 출산하기 전에 뭐 이렇게 손목이 아팠던 건 아니고, 출산하고 나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는 너무 작은데 안 쓰던 근육들을 쓰고 하니까 네. 손목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손목을 이렇게 돌리기도 좀 힘들고, 힘들고. 여기 앞쪽 엄지 여기 쪽으로. 엄지 쪽으로 해서 음. 많이 아프고. 그만큼 이제 출산하고 나면 음. 아기 무게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고 계속 안아야 되기 때문에 운동이 계속 되죠. 좋게 말하면 운동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하가 계속 걸리는 거거든요. 특히나 아기를 안다 보면 엄지 쪽으로 있는 힘줄, 맞아. 맞아요. 여기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걸 이제 건초염이라고 하고, 근데 이걸 손목만 안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데 보면은 뭐 손목만 이렇게 잡아주는 뭐 보조기를 처방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엄지를 움직이는 힘줄에 건초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엄지를 움직이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엄지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주로 쓸 수 있는 보조기는 엄지를 잡아주는 보조기, 손목까지 같이 잡아주는 그런 보조기를 쓰는 게 도움이 되고요. 출산을 하시고 나면 뭐 주사 치료라든지 충격파 치료라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임신 중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보조기를 통해서 조금 치료를 하죠. 이것도 보통은 출산하시고 나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하면 다 치유가 돼요. 근데 이제 좀 간과하시거나 치료를 안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만성화 되거든요. 만성화되면 만성화되기도 해요? 그럼요. 6개월 이상, 1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결국 수술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임신했을 때부터 조금 주의하시면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아까 미코체가 말씀해 주신 게 출산하고 나서 골반 틀어짐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 임신하고 나서 이제 출산을 위해서 몸이 준비를 하죠. 그래서 연골이 조금 연해지면서 골반이 벌어져야 사실 출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은 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가 조금 힘든 경우도 있어서 조금 증상이 남을 수도 있는데, 미코체는 어떠셨어요? 잠깐 뭐 차 타고 어디 이동하는 중에도 엉덩이 쪽부터 많이 아프고, 뭐 서서 집안일하고 잠깐 그 설거지하는 와중에도 허리가 많이 아파서 힘들고 뭐 그랬는데, 사실 어떤 자세를 해도 내가 아는 자세로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허리가 아프거나 엉덩이 쪽이 아플 때 도움되는 자세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임신이라는 게 체중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거기다가 이제 그 하중이 앞쪽으로, 배 쪽으로만 쏠리다 보니까 사실 누워있는 게 허리가 받는 하중을 굉장히 줄일 수 있죠. 근데 미코체도 항상 누워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것들을 호소했었거든요. 그만큼 또 하중이 위에서 배를 누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가 딱 좋은 자세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각자가 느끼는 가장 편한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출산하고 나서 네. 그런 치료를 받는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가요?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를 하죠. 하고 나서부터 언제든지 가능하죠. 근데 뭐 이렇게 수유를 하는 여성분들 네. 와서 치료 받는 건 상관이 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물리치료나 뭐 다른 치료들은 괜찮아요. 주사치료나 약물치료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치료들은 크게 영향 없어요. 엑스레이 그러면은 찍는 것도. 엑스레이 네. 찍는 것도? 그럼요. 네. 오늘은 우리가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정형외과적 여성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결론은 남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그러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남편분들 화이팅! 파이팅!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